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이 2시 36분 11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55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2부가 문이 열렸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는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라이브 매매 타임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의 궁금증들, 궁금한 종목들 저희 쪽으로 상담을 보내주신다면 함께 하시는 전문가 두 분이 종목 상담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에 또 종목 연결을 해서 지점 연결을 해서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파란불이었는데 지금 낙폭을 좀 줄였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2344.9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낙폭이 조금 더 줄어든 모습입니다. 8.07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퍼센테이지로는 0.3% 정도 지금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승세는 좀 어제부터 꺾이는 모습인데 이것이 단기 조정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중흐름들 만나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오늘 고점은 2357.98포인트입니다. 장 초반에 고점 찍고 이내 하락했습니다. 2333.53포인트의 오늘 저점이고요. 오늘 저점 대비해서 한 13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오늘 딱 중간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중반에 이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그래도 윗골이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흐름 살펴봤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이제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개인, 기관, 외국인 전 주체가 매도로 코스피 시장은 지금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기관이 91억 원 삽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정말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소폭 71억 원 팝니다. 외국인은 296억 원 팔고 있고요. 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까요? 코스닥은 648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코스닥이 거래소에 비해서 잘 가는데 엇박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가 갈 때 코스닥은 잘 못 가고 혹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코스피가 가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니 코스닥이 가는 모습들, 순환매가 조금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0.8% 상승이고요. 648.16포인트의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일중흐름들 만나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오늘 644포인트부터 현재 648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거래소 대비해서 훨씬 흐름이 좋은 모습의 코스닥 지수 그래프를 봐도 한눈에 보이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645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기관은 매수에서 매도로 소폭이지만 돌아섰고요. 개인이 621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24원 40전에 거래가 됩니다. 2원 70전 오른 1124원 40전이고요.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 상승이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셀루메드, LG디스플레이, SK증권, 남화토건, ESV까지 5종목인데요. 먼저 셀루메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째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13,650원 장중 고점이고요. 현재 가격은 12,200원입니다. 일단 윗골이 달고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현재 상승폭만 해도 12%에 육박하기 때문에 급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급등입니다. 이유를 봤더니 의료업체와 영국의 의료업체와 퇴행성 발목 및 척추질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억 원 규모의 CB 발행을 결정했다라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이후에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경고성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는 전문가들로부터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참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오랜만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1,850원이 상승합니다. 장중 고점에 지금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OLED 설비 투자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SK증권입니다. SK증권 같은 경우는 풍문에 의한 조회 공시가 지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 후에 피인수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번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관련 없음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1,100원대부터 1,600원대까지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다시금 급등이 나오면서 1,610원에 거래가 됩니다. 오늘의 고점은 1,645원, 현재도 21%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화토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은 장중에 9,95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대까지 윗꼬리 달고 쭉 빠져 있는 모습인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전 전남지사죠. 이제 후보자 인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는데 기대감에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근데 대선 때도 지켜봤고 이런 테마 관련된 인맥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반짝 오르고 쭉 빠지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V입니다. ESV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좋은 흐름들이 많이 꺾여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고가는 2,040원, 현재는 1,900원, 5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최대 주주 코디엠의 지분 강화와 자율주행 사업의 사업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좋은 흐름들 장초반에 가져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재료의 소멸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삼성전기, CJENM,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까지 5종목인데요. 삼성물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좋은 흐름들 쭉 이어가고 있고요. 장중에 지금 14만원대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존에 너무나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다양한 좀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면서 삼성물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12만원 중반대 하던 주가가 어느새 14만원까지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 행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신고가 84,800원 찍고 지금 윗꼬리 달고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듀얼 카메라가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스마트폰에는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에는 삼성전기가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전망들로 인해서 삼성전기는 연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오늘 신고가 찍고 지금 재료가 조금은 약해진 모습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83,000원대까지 지금 주저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ENM입니다. 2.48% 상승하면서 78,600원인데요. 커너스 방송국 전용 IoT 시스템 개발하고요. 시범 운영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CJENM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IoT 시스템 개발 시범 운영 호재도 있긴 한데 기술적 반등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CJENM 지금 9만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넷마블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적 그리고 악재성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7만원대 중반까지 주저앉았었는데 다시금 기술적 반등 국면 그리고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78,600원대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검색한다는 얘기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10거래일 연속 최고가 행진을 기록을 했고요. 현재 21만 5천원대까지 찍고 장중 고점을 찍고 역시나 삼성전기와 비슷한 측면입니다. 쭉쭉 올라오던 주가들이 조금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새 21만원대까지 터치를 했는데 지금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닥 대장주죠. 오늘은 램시마 미국에서 순풍이다. 4월에 55억이 처방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장중 고가 부근입니다. 95,200원대. 셀트리온은 이제 빠질 부분은 다 빠졌다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이후에도 호재성 기사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오늘 장내장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종목 상담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겁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보람 팀장의 5종목부터 종목 이야기 바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코오롱 생명과학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좀 코오롱 생명과학이 저번 주부터 해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당분간은 좀 단기 급등에 의한 조정 혹은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단기 급등 이후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좀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윗꼬리가 달린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수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하방의 경직선이 좀 열려있다, 하방이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지금 16만 5천 원 정도 그 선이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선은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15만 1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만 1천 원에서 우선 뭐 양봉이라든지 혹은 어떤 캔들의 모양들이 샛별형, 십자형 이런 모양들이 좀 나와준다면 반등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한미약품이라든지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서 가자 우선은 좀 관망의 흐름을 유지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실 제넥신 같은 경우 지금 저점을 좀 많이 다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뭐 금융투자나 혹은 은행 좀 뭐 연기금도 소폭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차트가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제넥신에게 있어서 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몰려있다 보니까 우리가 뚜렷한 어떤 매수세라든지 혹은 매도세가 아직까지 좀 없다. 지금 천천히 좀 물량을 매집해가는 횡보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같은 경우 이제 엔도 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천천히 좀 물량을 매집해가는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캐파에 어떤 화재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담과의 통화를 좀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캐파에 좀 화재가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말을 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가동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차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 내에는 다시 원래대로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생산량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화재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은 빠졌었는데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석탄 가격이 좀 상승을 해서 원가가 좀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판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조금 좀 이번 주 오늘 통틀어서 모든 흐름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그 이유는 유가가 조금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1분기에 평균 유가가 51불 정도 지금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판가 인상이 되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고 그 전망이 맞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 감산 이행이라든지 혹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관계 이러한 것들을 좀 봤을 때 3분기부터는 감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감산은 이행을 하겠습니다만 감산이 어떤 다시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좀 그칠 것이라고 하는 지금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서 주가가 조금은 멈칫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기 때문에 판가가 인상이 되고 스프레드 마진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선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좀 더 매수를 해서 가자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지금 5월
5월, 지금 4월, 그리고 지금 판매액이 나왔는데, 55억 정도가 지금 판매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4월에 미국이 487만 달러로 3월 대비해서 한 10% 정도 좀 증가한 수치를 좀 보여준 상황이고요. 다만 17년 3월 대비해서 증가 추세가 조금 미미하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분기가 시작할 때에는 조금 원래 주춤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분기가 지나가면서 5월, 6월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판매액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5월 우선 처방 데이터가 6월에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자라고 하는 시각들이 좀 증시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소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되돌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에 처방액이 나와준다면 주가 그때부터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은 조금 관망세를 유지했다가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올 지금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습니다. 코롱생명과학부터 셀트리온이고요. 자, 매수포착 타이밍 왔다고 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국본부의 이성홍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매수포착 타이밍으로 저희가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토비스입니다. 네. 일단 토비스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자체는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인데 카지노 모니터도 생산을 하는 업체로 최근에 카지노 모니터 관련해서 한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카지노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 실질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매출의 증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단순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군에서 그 매출의 기저 효과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 그 매출 감소도 있었지만은 고정 비용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종합적으로 약 25% 정도 감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비영업 손익 부분에서도 손실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그 매출 자체의 감소폭보다 그 영업이익단이나 순이익단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질적으로 작년은 좋지 못한 실적을 나타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가수익 비율도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증대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높음에 따라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별로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현점을 종합해서 매수가는 8,780원을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7,9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이성홍 대리의 종목 토비스였고요. 매수가 8,780원, 목표가 9,800원, 손절가 7,900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치균 대리의 5종목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5종목 들어볼까요? 예. 지난주 시간 관계상 못해드렸던 LF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LF는 우리 업체로 전일 시총은 8,436억 원이었고 작년 매출은 한 1조 5,3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800억 정도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회사 내용은 그간 계속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이 정체를 보였는데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에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는 백화점에서 철수시켰고 수익성이 좋은 모바일과 온라인 비중을 늘려서 수익성 개선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비슷하지만은 영업이익은 45%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급격히 올랐다가 전일 다소 좀 급락이 나왔는데 신규 매수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시는 분들 위주로 27,000원 가격대가 무너질 때 매도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는 인덕터와 저항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일 시총은 약 1,000억 원 정도였고 작년 매출액은 한 800억,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였습니다. 아비코 전자가 만드는 인덕터와 저항기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전기적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제품입니다. 2016년 매출 기준으로 시그널 인덕터가 35%, 저항기가 27%, 파워 인덕터가 24%, 초소형 파워 인덕터라는 게 9%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시그널 인덕터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데 고가형 모델에서 중저가형 모델로 적용 범위가 확산되면서 작년 매출이 한 29% 정도 증가하였고 올해도 이런 매출 성장세는 이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출 비중은 9%에 불과하지만 초소형 파워 인덕터의 매출 증가세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제품은 원래 일본 부품사가 선접하던 제품이었는데
동사가 개발에 성공하면서 2015년부터 공급이 시작된 제품으로서 기존 파워 인덕터보다 크기가 작아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동사가 좀 개발에 성공하고 납품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동사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효과 상승세는 이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잘 아시다시피 좀 정유 회사이고요. 전일 시초는 15조 한 5천억 정도 되고 전년도 매출액은 약 40조, 영업이익은 한 3조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자기자본 이익률이 10%대인데 비해서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퍼가 6.6배에 불과하고 배당 수익률은 약 4% 정도와 저평가 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후에 좀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펙 감산 연장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미국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50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급락하리라고 예상하는 분석가는 적습니다. 유가가 급락하지 않은 이상 SK 이노베이션의 수익성은 훼손되지 않으려고 보고요. 높은 배당 매력과 저평가 매력으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는 셋톱박스 전문 제조업체로 전일 시총은 1,600억 정도였고 작년 매출은 4,400억, 영업이익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동사는 해외 매출 비중이 75% 이상입니다.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2013년 약 1,400억 정도 되던 해외 매출액이 2016년 3,150억 정도로 좀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매출은 정체 국면에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LG U+향 신규 셋톱박스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KT 기가진이 제품 매출 확대로 국내 매출 역시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 기가진의 경우에 KT가 올해 판매량을 50만 대 달성을 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는 올해 초에 음성 인식 비서인 기가진을 출시했고, 이를 IPTV와 연동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좀 더욱 극대화하였습니다. LG U+와 KT 기가진이향 신규 매출이 일어나면서 국내 실적 성장이 확인되면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는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모바일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전일 시총은 약 700억 정도였고 작년 매출액은 약 96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억 정도였습니다. 본업인 스마트 카드 사업은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거나 아니면은 IC 칩에 내재화되어 있는 구동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스마트 모바일 산업은 비콘, 모바일 플랫폼 솔루션, 앱스토어 구축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올해 중국향 스마트 카드 매출이 일어나 다소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회사인 라임하이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라임하이는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그동안 SK텔레콤과 함께 공항, 병원, 쇼핑몰 등에서 서비스를 공급해왔습니다. 실내에서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라임하이의 기술을 활용해서 유독가스 유출 감지 및 알림 기능과 더불어 사람의 생체 정보를 중앙관제센터에 전송하는 안전밴드와 같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의 산업 현장 안전 강화 방향과도 맞는 사업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서 향후 매출 성장이 일어나 유비벨록스가 턴어라운드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IoT 관련 이슈에도 부합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5종목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654번님께서 KCC 36만 8천원에 10% 비중 매도가 부탁드린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KCC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주구랑 팀장님? 네, 맞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KCC가 같이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보다 우선 하반기를 좀 기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과 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조선업 같은 경우 경기가 하반기에 풀릴 것이라고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KCC가 상반기에 좀 좋은 실적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책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우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수익 실현은 좀 더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9만 한 5천원
이 선에서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서 좀 더 반등에 한번 시그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39만 원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37만 5천 원까지 좀 노려서 재매수를 다시 한번 할 수는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정책적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도 시점을 잡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천천히 좀 수익 실현 우선 해서 가시고요. 지금 당분간 지금 저항선에 눌려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추가적인 재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C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나눠봤고요. 다음은 7883번님의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 종목이고요. 48,000원 평단가 10%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손절해야 합니까? 라고 문자가 왔는데 김치균 대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그 아미코젠 같은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 성장률이나 영업이익 성장률 이런 게 더 중요한데, 그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매출액 성장률이 되게 좀 높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으면서 좀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이 기본적인 회사의 좀 기술 경쟁력은 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회사 내용을 접어두고 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이렇게 신저가를 깨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지는 종목은 추가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바닥이 언제인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이게 좀 손절 쪽으로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좀 크게 도움을 못 드리긴 해.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더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손절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하고 있고요. 주보람 팀장의 5종목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유한양행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한양이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는 건 아무래도 한미약품의 이슈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슈에 따라서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수익시장 물량들이 오늘 조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분기 역시에도 지금 수출 부분에 상당히 매출 부분이 견조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에도 역시 한 10%에서 15% 내외의 매출 성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뚜렷하게 뭐 좋은 내용들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뭐 매출액이 10%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유한양을 사실 고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어떤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다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좀 매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수급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건 외국인 수급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좀 수급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폭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추세 매매를 좀 추종을 하신다면 유한양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번 주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상승의 어떤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12만원대 약간 마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매물대와 관련해서 좀 소화 구간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12만원대를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해준다면 박스권 좀 더 뚫고 올라가는 한 단계 주가가 좀 레벨업을 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 12만원대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좀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12만원대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수급이 붙어준다면 12만원대 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추가적인 어떤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관망을 좀 더 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이 줄기 때문에 크게 실적에 대한 무리감 없을 것 같고, 하반기로 갈수록 R&D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관망의 흐름이 좀 더 짙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당장 어떤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해서 보자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SK케미칼 역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다른 부분에서 지금 지배구조 이슈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요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했던 이유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CSL에 기술 수출했던 부분들이 이제 판매가 유럽에서 판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로열티와 관련된 수치 부분
기대감이 상당히 살아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3분기로 갈수록 로열티 수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3분기로 갈수록 역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겠다. 특히 지금 바이오 제약 부분 사업 부분이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턴어라운드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선 2분기는 조금 슬로우한 흐름을 보여주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 보유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MD스테크입니다. MD스테크 같은 경우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된 수혜주인데 주가가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캔들의 모양을 좀 보면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좀 팽팽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이 좀 시그널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좀 더 많이 사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자율주행차가 언급이 되면서 스플렁크와 관련된 솔루션이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MD스테크가 상당히 좀 높은 MS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정책이 나와준다면 MD스테크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노려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를 추천드릴 때 상당히 좀 밴드를 넓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 구간 중에 이제 하나가 21,900원입니다. 지금도 좀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매수가 좀 더 부담스럽다, 좀 더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겠다라고 보신다면 뭐 조금은 보유를 하셨다가 좀 더 홀딩을 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국 SNC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 SNC 같은 경우 지금 정책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급등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뭐 정책적으로는 이미 풍력과 관련된 발전, 이미 좀 어느 정도 할당량이 좀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GW 정도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동국 에센시가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지금 국제 에너지 시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은 지금 현재 확실한 상황이고요. 정부의 허가난 규모가 지금 6GW 이미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전이나 지금 석탄 발전의 축소, RPS 비율의 상향 등으로 국내 발전 사업자들의 풍력에 대한 수요가 특히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풍력 단지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으로 지금 300억, 400억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10에서 한 20%까지 넓게는 좀 한 30%까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은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 SNC까지 5종목 쭉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스포츠 타이밍 또 온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으로 갑니다. 박남열 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예, 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매수 포착이 좀 잡혀가지고 네. 기선텔레콤 좀 들고 나왔는데요. 눌림목 자리가 오늘 완성되는 추세 급등의 자리라고 판단돼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5G 시험문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국내 유일의 기업 중에 하나인데 5월 11일 날 KT로 중개인 납품 121억 원을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회사 모평과 현대제이콤을 통해서 지금 현대 항공 안전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 체계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5G 적합성 테스트를 지금 내부 통신 사업자 단독으로 지금 공급 진행하고 있답니다. 물론 자동 항법 장치에 대해서 항공 항행 안전 무선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흐름 자체에서는 방산 부문 무기체계 개발 대상 과제로서 국방부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현대제이콤을 통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효과적인 침투와 위성 통신 항해 송수신 통신 장비를 합니다. 자, 주봉 차트 한번 보실래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승 추세가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음봉이 3개, 양봉이 3개, 최근 6주간의 돌림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좀 급소로 판단되고 있고요. 급등이 맥점 4,050원까지 흔들어댈 겁니다. 그래서 4,050원까지는 물량을 좀 단기로 좀 받아갔다가 거래량이 150만 주 정도 터질 때는 단기로 좀 차익 실현 한번 해보십사 말씀드리고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거 관련됐고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최근 2주간 하방기 유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봉 2개, 음봉 3개가 좀 발생되어 있는데요.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떼보실래요? 상승의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받아가는 개미할기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격류주로 소개시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 3,4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기산텔레콤 오늘 현재 가격으로 한번 종가를 공략해보자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문원 팀장의 5종목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나가기 전에 저희가 저가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치균 대리한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균 대리 5종목 준비가 돼 있나요? 네. 가보도록 하죠. PNT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PNT는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 및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93.8%, 78% 증가하였는데 주단 성장 요인은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와 소재 사업부의 호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도 동사는 중국적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나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정부의 보조금 축소에 따라서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지만은 전기차 의무 판매제 등 중국 정부의 전기차 시장 확대 정책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동사는 이제 중국의 EV 에너지를 비롯해서 현지 업체들에 이미 관련 장비 납품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NT의 중국 시안 법인 수주는 약 40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 작년 4분기부터 수주가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납기를 고려하면 올해 3분기 이후부터 이미 확보해 놓은 중국 시안의 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면서 이익 개선은 물론 외형 성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솔입니다. 와이솔은 SAW라는 통신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증가하고 있는 SAW 필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설비를 늘리고자 제3자 배정 이상 증자 공시를 내기로 했습니다. 와이솔이 만들고 있는 통신 부품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납품되고 있는데 올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에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와이솔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등 근거리 통신 모듈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삼성전자 TV양 통신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출시되는 가전제품에 통신 모듈을 탑재하여 인공지능 비서인 빅스비와 연동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자사 모든 전자제품에 와이파이 지급이 등 근거리 통신 모듈을 통해 연결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기술 분야인 IoT, 스마트홈 트렌드와 와이솔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은 주력 사업으로 냉면 특수광 사업을 두고 있고 국내 점유율을 75%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일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은 한 2,600억 정도 되고 작년 매출 한 7,500억, 영업이익은 한 500억 정도였습니다. 동국산업의 자회사로 풍력산업 관련주인 동국 SNC가 있습니다. 동국산업이 50% 지분율로 동국 SNC를 지배하고 있고요. 동국산업의 주력 산업 부분인 냉면 특수광 사업 부분은 냉면 강판 인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실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본 사업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회사를 뒀으며 배당 수익률이 3%에 이르는 점이 투자 매력을 높여 주어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태용입니다. 태용은 풍력 발전, 플랜트 사업, 조선업 등에 사용되는 핵심 단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일 기준 시가총액은 한 5,700억 정도 되고 작년 매출은 3,200억, 영업이익은 130억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풍력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60% 정도 되고요. 따라서 향후 풍력 산업의 성장 여부에 따라서 동사의 매출 증가가 결정이 될 텐데 앞으로의 전망은 밝을 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친환경 발전 사업 확대 정책을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미국의 풍력 산업도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이 우려한 만큼 산업 축소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태용은 그동안 전기로를 설치하고 제강 능력까지 갖춰서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제품까지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해서 수익성 향상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이 때문에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6%에서 5.3%로 증가하는 좀 마진율 개선을 보였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이 좀 약간 눌림목을 줄 때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은 리메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전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한 4,800억 정도 되고 작년 매출액은 1조 700억,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올해 1분기 유진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한 52%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경에 부산 경남 지역 모래 채집 파동으로 인해서 레미콘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일제히 중단하면서 레미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 증가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2016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160조 정도로 과거 10년 평균인 100조 원을 크게 넘어섰는데 이 건설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유진 기업의 실적 성장은 이어지리라고 전망합니다. 일부 레포트에서는 레미콘 산업의 성장세는 201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수도권의 탄탄한 영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유진 기업에 좀 계속 관심을 두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진기업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는 샵 0082번으로 들어온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40번님께서 코오롱생명과학 157,800원 비중의 가격의 20% 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격보다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긴 한 것 같아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주보람 팀장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바이앤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좀 2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분기 내에 인보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출시 심사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2분기 내에는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부터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5월 초에 인보사 지금 생산을 위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캐파 투자를 진행한 상황이 있고요. 2분기 내에 건설이 모두 완료가 되면 3분기부터는 생산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4분기부터는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출시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때 코오롱 생명과학 역시도 그런 모멘텀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티슈진의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한 2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2조 정도 받는다면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티슈진의 지분을 11%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원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표 주가는 19만 원 정도 지금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좀 홀딩해서 가져가시라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어떤 투자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좀 오르긴 좀 힘들 것 같고 한 번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은 뭐 단기적인 좀 성향이 좀 불안하시다라고 좀 느끼신다면 우선은 좀 매도를 하셨다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고요. 좀 견딜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라라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나눠주셨는데요. 단기적인 성향이시면 지금 일단 매도 후에 수익 실현 후에 다시금 들어가시는 방향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5번님께서 와이솔 종목 17,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치균 대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와이솔에 대해서 좀 바이앤홀드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유상증자 공시를 했는데 이 유상증자 공시라는 이유가 지금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수요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 좀 공장을 오히려 증설하는, 그러니까 향후에 매출액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좀 삼성전자 쪽으로 동시 모듈 납품하는 점, 그리고 그 프랑스의 시그폭스사와 그 LPWA라고 하는 그 소물 인터넷 관련된 동시 모듈을 또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IoT나 이제 스마트홈 관련해서 좀 트렌드에 좀 부합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약간 손해 좀 중이신 걸로 보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 좀 보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와이솔은 좀 긍정적으로 더욱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코멘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주보람 팀장님 5종목 가볼까요? 네, 세아베스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철강 관련주인데 우선 뭐 2가지 정도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현대제철의 특수강 생산, 그에 따라서 경쟁자가 좀 생기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좀 안 좋은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대제철이 특수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분기까지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분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2분기는 좀 빠듯한 일정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부터 좀 가동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현대제철이 제대로 된 생산량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세아베스트에게 그렇게 큰 뭐
뭐 매출의 감소라든지 이런 MS를 좀 뺏기는 부분들 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좀 주가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이유는 중국 쪽에서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반덤핑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세아베스트에 여기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가 조금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당분간 좀 반등이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좀 물량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우선은 좀 더 홀딩해서 좀 더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일선이 지금 지나치고 있는 한 25,5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때 좀 더 재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지금 상당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왔고요. 2분기 역시도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기초 화학 부분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정보 전자 소재 쪽에서 판가 인하 때문에 2016년에 연간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1분기에 이미 흑자를 좀 보여주었고, 이러한 기조가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LG화학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속적으로 코스피 위주의 시장이 흘러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 T&D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T&D 오늘 지금 한 거의 5% 가까이 올라주는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9월달에 완공이 되는 토지, 호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호텔이 준공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자사 재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PBR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찾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서부 T&D 같은 경우 PBR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9월달에 준공이 되는 호텔이라든지 신정동 부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준공이 된다면 PBR이 다시 한번 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홀딩해서 가져가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건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상당히 재평가를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기업입니다만 앞으로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PBR을 좀 더 내려가면서 접어주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테스트 소켓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의뢰 입장에서 공급을 하겠습니다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테스트 소켓이고 R&D 단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갑의 위치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그에 따라서 마진이 35%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우시스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기아차, 현대차 쪽에서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 앞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친환경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좋겠다.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5종목 가볼까요? 네, 대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형은 여성 의류 업체이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좀 뚜렷한 실적 증가를 예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하반기에는 좀 국내 전국 불안도 있었고 중국 사드 충격 때문에 좀 매수 경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 이걸 기조 효과로 작용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이 소비 심리 개선세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더해서 대현은 재평가 매력까지 갖춘 회사입니다. 대현이 가지고 있는 순현금성 자산과 투자 부동산의 가치는 약 1,000억 원 정도로 현재 시총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또 올해 또 중국 내 매장 수가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카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카본의 주력 사업은 LNG 본행제입니다. 한국카본을 만들고 있는 LNG 본행제는 LNG 운반선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LNG를 액체 상태로 유지해줘서 운반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부품입니다. 이 LNG 본행제 북미 시장은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에 양분하고 있는데 LNG 본행제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성화인텍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한국카본이 동성화인텍보다 좀 더 나은 점은 장부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었다는 점과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는 점입니다. 조선소에서 LNG 선을 수주받은 이후에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발주가 이어지므로 LNG 본행제를 통한 실적이 수치로 확인되려면은 올해 LNG 선박 발주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베팅하시기보다는 LNG 수주 소식이 들릴 때마다 조선사 주가와 연동해서 같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 이수페타시스는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이 인쇄회로 기판은 MLB라고 불리는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인데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용 장비에 사용이 됩니다. 빅데이터나 IoT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건립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건립 증가 시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용 장비에 들어가는 MLB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동사의 다른 사업 부분인 HDI 부분은 최근 중화권 고객 확보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국 법인은 올해까지는 적자가 지속되겠지만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5,100원대에도 저항을 받고 재차 하락하여서 5,350원대의 가격대로 좀 지지할 것인지 좀 테스트하는 모습인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장기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탁스입니다. 인탁스는 플라스틱 사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예전에는 플라스틱 케이스 등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 기업의 투자 추천 근거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 체질 변화와 저평가 매력입니다. 원래 이 회사는 플라스틱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던 회사인데 아직까지는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다만 회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사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베트남에 진출해서 생활가전 부품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또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해서 자동차 커넥터와 램프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갖춘 저평가 매력은 회사의 순현금과 투자 부동산의 가치가 시가총액의 70%에 이르고 있고 또 배당 수익률이 2%대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안정성을 갖춘 주식이라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덕 GDS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덕 GDS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처럼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 절반은 카메라 모듈 연성 회로 기판에서 나오고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8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현재 갤럭시 S8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동사도 수혜를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가 듀얼 카메라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덕 GDS가 만드는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어서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간 매수세도 야구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5종목 들어봤고요. 시간 관계상 김치균 대리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했고요. 동시호가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2345.79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18포인트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장 초반보다 많이 내려온 모습들 보일 겁니다. 지금 하락 쪽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소폭의 하락이지만 그래도 흐름이 계속해서 하락입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464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는 하락을 하는데 현대차만이 1.5% 정도 상승합니다.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반대로 오릅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64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650선 바짝 근접합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가격이 오늘의 고점이고 고점 마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49포인트까지 찍고 올라왔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강하게 삽니다. 701억 원. 기관이 매수하다 매도하다가 지금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합권이고요. 개인만이 688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상승하고요. CJENM 상승하고 로엔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메디톡스는 하락합니다. (5월 30일) 화요일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클로징벨을 울렸고요. 자,
자, 이제 오늘 마감 시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보람 팀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오늘 장 같은 경우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가 오늘 좀 파란색 볼을 좀 보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장인 거냐, 아니면 좀 강세장이 좀 이어가는 거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세장이 좀 더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증시 자금 동향을 좀 보면 주식형 펀드라든지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개인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가고 있다. 그에 따라서 좀 코스피가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의 시각으로는 코스피가 지금 상당히 고점이 아니냐, 이러한 시각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5월달 같은 경우에 수출 지표들이 조금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당분간은 고점이 좀 맞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수출 지표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같이 따라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런 생각도 좀 견지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좋은데 그 이유는 미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에서 IT나 제조업종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서도 IT, 전기, 전자, 제조 이런 업종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미 사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는 좀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IT라든지 제조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감 지수는 코스피는 2443.68포인트, 9.29포인트 하락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6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0.9% 이상 상승하면서 649.06포인트입니다. 650포인트에 이제 1포인트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124원 4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교민센터의 전희승 과장 4월 28일 금요일에 코리아 서키트 매수를 했는데요. 22.3% 지금 상승했습니다. 자, 회사 인터플렉스 턴어라운드에 따른 지분법 이익이 있고요. 국내 전략거래소 내 시장 점유율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3월 21일 화요일에 매수한 유한양행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단기 모멘텀 부재로 실적 뒷받침 종목 후상승했다. 예, 상반기에는 상위제약사 주목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4월 7일 금요일에 매수했고요. 14.3%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전방산업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 목표 주가는 15,000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자라고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면 같은 분이네요.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4월 21일 금요일에 매수한 비아트론 11.3% 상승했고요. 최근 경쟁 심화 우려의 투자 심리 요소가 회복되고 있다. 단기 고점 25,000원 수급 변화 체크가 필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과장님, 코리아 서키트 종목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16,500원 정도에선 절반을 매도했으면 좋겠고요. 15,000원을 깨지 않으면 DP 2만원까지는 좀 홀딩한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인터플렉스 오늘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아이폰 8 관련해서 이제 그 하반기 쪽에 이제 그 대규모 애플이 이제 투자를 부품 쪽에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적이 이제 다음 달부터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리 좀 주가가 좀 땡겨 올리는 그런 좀 부분입니다. 아이폰 8에 들어가는 이제 RFPCB가 이제 동사의 그 자회사가 이제 만드는 건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최대 실적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삼성전기도 잘해가고 있고, LG이노텍, BH 인터플렉스 다 잘해가고 있는데, 코리아 서키트가 조금 좀 늦은 감이 있으면 묵직한 느낌이 드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좀 시원한 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 월봉상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이 안 되고 계속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TP, 최종적으로는
2만 원까지 홀딩 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홀딩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이었고요. 내일 일정 그리고 산업별 투자 정보 점검해 봅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모든 장이 마감이 됐고요. 이제 내일장에 대한 준비를 해볼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내일장 한번 준비해봐야 될 텐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볼까요? 네, 우선 내일 같은 경우 그냥 이번 주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장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성장하는 종목들이 각각 한 종목씩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종합 상한판에 보면 기관의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아닐 것이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지금 증시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예상하는 이유는 1분기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진한
지금 컨센서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시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그 다음 주인 6월 2주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폭탄 매물을 좀 많이 던지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조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선물 시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현물 시장인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리는 벡터도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코스피는 좀 부진할 수 있겠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으로 좀 시장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더 좋을 수 있는 흐름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는 매수 유효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관심 갖고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 한온 시스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환경차의 어떤 출하량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을 좀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고, 지금 이번 주에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판매량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올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가량을 보면 한 200%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지금 친환경차가 작년 16년 전체적으로 보면 12만 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분기 추세로 본다면 20만 대까지 돌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온 시스템이 충분히 좀 영향을 받겠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 그룹에 지금 공조, 열관리 시스템을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어떤 필수 품목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1분기 속도를 좀 본다면 한 67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워낙 강세나 중국 리스크 속에서 좀 매출이 상당히 좀 성장하는, 만회하는 그런 요소를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크게 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환율과 관련된 리스크도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업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온다면, 리스크가 좀 다가온다면 조정을 받을 것인데, 그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노공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오늘 같은 경우 좀 장세의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좀 저평가, 좀 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PBR 우량주 이런 부분들 많이 찾는 것 같은데, 배당주라든지 상당히 우량한 가치주를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노공업 시장의 어떤 색깔에 맞춰서 본다면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 한 6,4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절반이 이미 현금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지금 매출액으로 충분히 떼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래도 저평가적인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리포트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적정한 시가총액이다라고 좀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 성장을 좀 더 본다면 충분히 성장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라든지 글로벌 인텔, 퀄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R&D 테스트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앞으로 매출액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본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이앤홀딩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코오롱 생명과학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코오롱 생명과학 역시 여기 좀 흐름을 좀 같이 좀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급등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물량을 매집을 하셨다면 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을 보고 계시다도 좀 더 견뎌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더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떤 장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지고 갈 만하다, 손실을 좀 떠안고 갈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 인보사 출시 심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상당히 지금 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가 되면 캐파가 가동이 되면서 4분기부터는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이미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아직 심사 결과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셀트리온에 빚어서 본다면 충분히 매출이 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티슈진이 상장을 할 텐데요. 9월 정도면 티슈진 상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티슈진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2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분 11% 들고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을 다시 한번 재밸류에이션 해보면 적어도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더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보사가 출시가 안 되더라도 이러한 시가총액 대비해서 본다면 20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에 따라서 홀딩해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좀 SK케미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주가가 많이 눌렸던 게 바이오 섹터 쪽에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밸류에이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이오 사업부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으로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바이앤 홀딩으로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온시스템, 리노공업, 코오롱생명과학, SK케미칼까지 4종목 정리해 봤습니다. 주식 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